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월요일부터 증권 거래 가격 변동폭이 15%에서 30%포인트로 확대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이 더 약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약세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9%대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지만 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2033.72포인트가 오늘 최저가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좀 더 아쉽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5일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0.8%대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706.2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720선 돌파가 이번에도 좀 무산이 되는 모습이네요. 대형주들 움직임 살펴보기 전에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0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979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담 우려로 개인들이 매도세에 나서면서 시장이 약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3%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양봉을 그렸죠. 오늘 저가 대비해서는 올라왔다라는 말이고요.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포스코가 0.2%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SGS가 2%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셀트리온이 0.5% 오르고 있고요. 메디톡스, 파라다이스가 강세, 반면에 다음 카카오가 4.6%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105,7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NM 그리고 오늘 로엔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0.9%대 하락세, 코미팜도 오늘 소폭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산성 LNS가 오늘 14.8%까지 떨어지고요. 장중 한때 15% 넘게 떨어지면서 단일가로 가격폭이 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웹제는 4%대 약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네요. 제일모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7일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가능성이 오히려 합병이 못할 가능성보다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무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오늘 제일모직의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6%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17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습니다. 엘리엇 펀드를 지지하는 외국계 지분이 국내 지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합병 무산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라는 게 증권 보고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합니다. 오늘 6%까지 떨어지면서 35,2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10월 이후로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최근에 이른 반등 그리고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관광주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 G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흔들린 종목들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오늘 3.2%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17만 7천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레 G 같은 경우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 G가 상승세,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화장품주로 분류되지만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약세를 기록을 합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14.8%까지 떨어지고요. 장중 한때 75,5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던 산성 LNS가 11만 7,200원 그 이후로 주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우려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코스닥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서는 파티게임즈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
11% 이상 급등 양상을 기록하면서 75,100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작 출시와 관련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8,500원대까지 파티게임즈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2배 이상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게임즈 오늘 11%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30여 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가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시장이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종가 확인해보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증권 가격 변동폭이 30%포인트로 조정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두 종목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각각 30%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하한가까지 간 종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코스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개인의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특히 산성 LNS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포감에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출회가 됐었고요. 종가가 나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8% 떨어진 2042선, 코스닥 지수는 0.9% 떨어진 705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들어볼 텐데요. 마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시장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 하락한 2042포인트 부근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가장 큰 시장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제도 변경이겠죠.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가 됨으로써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매 주체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짙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러한 하락 트렌드를 금일도 연속적으로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제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보험 업종이나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나 이제 제일모직이 금일 아침에 나왔던 레포트로 인하여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제일모직이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여타 이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지켜보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결정을 하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의 시장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이 주주총회입니다.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스닥의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전히 코스닥 시장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변동성 장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상한가 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종목별로 좀 더 과하게 상승하고 좀 과하게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화장품 원료라든지 마스크팩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연출되는 하루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서는 하이로닉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요. 이 회사 주식 분할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래 활성화의 목적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4%대 상승으로 역시 상당 부분의 변동성을 발생시키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티게임즈는 앞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모바일 부분에 지금 웹보드 게임 시장 진출 기대가
기대감에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2% 상승과 함께 76,000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밖에 MC넥스의 경우에도 장중에 16%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주당 0.5주의 무상증자 발표가 좀 됐고요. 마지막 종목은 산성 LNS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장품 원료라든지 마스크팩을 주로 제조하는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의 급락세가 오늘 하루 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산성 LNS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잔고 비중이 높은 업체로서 늘 꼽혀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제 상한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하자라는 분석 리포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좀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리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15.8% 정도의 하락 마감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상한가폭 확대가 오늘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좀 적응 기간을 거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신용잔고가 높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더 유의를 지속하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앞서서 특집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신용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조그만 물량이 나와도 심리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승승장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상해종합지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일본 증시 오늘 보합권 혼조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기준으로 0.09% 하락한 2387.79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혼조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면서 간망세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 증시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00선 내외의 혼조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이와 반면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64% 하락한 5133.4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2%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오후장 들어 점차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17일 있을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상해 종합주가지수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7일 이후에나 좀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A 증시가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상해종합지수가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1,000억 이상, 외국인들은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의 매수 매도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22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기관은 137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4,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의 순매수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규모 자체가 여타 이제 다른 시장보다는 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줄었다는 측면은 역시나 이제 제도 변경에 대한 부담감을 매매 주체들이 갖고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매수하는 와중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화학업, 전기전자업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워낙 이제 강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강한 업종인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밖에 이제 전기 가스업이나 비금속 업종으로 순매수를 집중을 시키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사실 올 한 해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대표적인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네이버를 좀 대량 순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밖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생활건강, SOH
토일 등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한국전력을 유틸리티 업종, 역시나 이제 시장이 보수적으로 이제 보게 될 때 많이 매수하게 되는 업종이 되겠죠.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최근에 이제 연일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한샘이라든지 그 밖에 LG 이노텍과 아모레 하나케미칼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도를 한 흐름이 좀 이색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한국콜마나 SK하이닉스 역시나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한 한샘을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은 또 이제 외국인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밖에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자, 호텔신라, 한미약품 순으로 순매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 시장 확인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볼 텐데요. 이제 1120원대가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17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동향 어땠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금일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현재 달러 인덱스 선물 가격이 95.35 정도 호가하고 있는데요. 0.3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오른 배경은 역시 이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S&P 그리고 다우, 나스닥이 모두 하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스가 우려가 됨에 따라서 독일 증시도 이제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최다 채권 보유국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로화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유로화는 50%의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화폐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짐에 따라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금일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은 정확하게 이제 10시에 유럽 ECB 드라기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 내용에서 뭐 양적 완화를 더 한다 등등의 그런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유로화가 100씩 이상 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로화는 이제 증거금이 거의 뭐 3,300불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35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이제 외환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은 유로 FX 같은 거 거래하실 때 정말 3,500만 원 정도 넣으시는 거 아니라면은 변동성이 금일 22 드라기 총재 연설로 인해서 커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관망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달러화 강세 현상은 계속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1,120원 정도, 1,110원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84억 매수, 기관이 295억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자, 개인들이 막판에 가서 305억까지 매도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의 순매수, 순매도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는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들 쪽에서 3거래일 동안에 매수의 연속성을 좀 띠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타픽은 인바디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지난주에 좀 있었다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계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치 로 이제 해석이 또 되면서 오늘 133억 원어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셀트리온이라든지 ISC, 뷰억스 등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처럼 출산 관련된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쪽에도 오래간만에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한 종목에 100억 원 이상 집중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좀 고르게 퍼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메디톡스,
DHP 코리아 등 일부 의료 관련된 종목들의 상당 부분 매수가 집중이 됐고요. 이 밖에 모두투어라든지 한국토지신탁, CJ E&M 등으로 사실 어떤 업종을 정확하게 딱 그 업종만 샀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고른 분산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매도 종목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반 매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85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7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은 매수했었던 메디톡스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오히려 외국인들은 정반대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산성 LNS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113억 원어치 매도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 상위 20억권 내에서 하락률이 10% 이상 되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20위권의 종목 내에서 10% 이상, 1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거의 4종목에 정도 달할 만큼 굉장히 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에서 매도세가 집중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을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듯합니다. 네, 코스닥의 오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물 시장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 어떻게 마감됐는지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오늘 선물 지수는 보합근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지금 동시효과성 선물이 조금 밀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0.25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251.1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일 증시에 대한 신규 제도가 좀 도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상태였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지수가 묶이면서 간망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대외적인 이슈 자체도 좀 불안정한 가운데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방금 앞서 말씀해서 짚어주신 부분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현선물 쪽에서의 매수세를 좀 시장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좀 견조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웹도덕 현상이 여전히 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지수와 거래소지수 간의 괴리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요. 일단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종가선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의 단기적인 계속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일단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웹도덕 현상으로 선물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완화되어야지만 실질적인 매매 포인트가 크게 작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자리에서 이 선물 지수는 252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일단 252포인트 이상급에서는 254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그다음에 252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계속 252와 250포인트 내외대에서의 좀 박스권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좋은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0.48% 떨어진 2042.3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페드의 FOMC 회의를 앞둔 긴장감 그리고 메르스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매수 우위였지만 기관이 1,372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오늘 지수를 2,040선대 초반까지 밀어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주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장에서 6% 이상 급락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15일 연속으로 물량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 우위였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감이 커지면서 항공주가 동반 하락한 여파에다가 국제유가 상승 여파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2배가 됐습니다. 자, 6.13% 약세로 오늘 장 마무리합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주입니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화장품주들이 메르스 여파로 최근 주춤한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모레주는 3거래일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 이상 오르면서 4.08%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나란히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관이 더 많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벽산입니다. 장기 구조적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건자재 업계 전반적으로 하반기 출하량 호조가 예상된다면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흘째 주가가 상승하는 중이고 오늘 장에서는 5.78%까지 올라갔다가 그보다 약간 떨어진 5.32% 강세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로 오늘 반등을 도와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양홀딩스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가격 제한폭 기준까지 주가가 훌쩍 뛰었는데요. 가격 제한폭 확대 직전 거래일인 지난 12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소식과 함께 식품 부문의 원가 절감에 따른 마진 개선 기대감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고요. 나흘 연속으로 상승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가도 함께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승인더 살펴보겠습니다. 원가율 개선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연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실적에 대한 좋은 전망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장에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이틀째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1%대 중반까지 크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역시 15% 이상의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5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금일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화승인더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신발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동사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죠. 기록하고 있는 실적을 보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올해는 이제 1, 4분기 실적까지만 나왔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160억을 기록을 했던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더 좋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이제 작년 실적 자체도 사실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을 보였던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의 성장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좀 싼 측면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 사실 1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1,300억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동사 주가는 충분히 업사이드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제도 변경, 상한폭 확대로 인하여 역시나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 위주로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은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역시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충분히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이할 점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 50만 주 이상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러한 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된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종가가 이제 2,440원인데요. 사실은 이제 출격해서 따라 들어가긴 분명히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조정만 준다면 하루 이틀짜리 조정에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목표가는 한 3,000원, 4,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실적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인더를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까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전환에서 715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규모를 줄이고 또 개인이 3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92%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705.85를 기록하며 마감했네요. 이번에는 우리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5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라는 증권가 전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국 법인 매출 효과가 계속되고 있고 또 5월부터는 신제품 출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3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성수기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7%대 중반까지 올랐었고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6.84%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티게임즈입니다. 최근에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인 다다소프트를 인수하고 또 모바일 웹보드 게임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8거래일째 이어진 기관의 러브콜을 등에 업고 오늘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14% 이상 올라 고가를 새로 썼고요. 이후에 12%대 중반의 강세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인바디입니다. 226억 원 규모의 해외 자금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발빠르게 유입됐고요. 특히 외국인이 32만 주 이상의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의 주역이 되줬습니다. 장중에 20.28%까지 크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보다 소폭 떨어진 20%의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일 첫날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중 하나였는데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크게 자극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한폭 확대 이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반등 중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9.93% 새로운 가격 제한폭 기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레인지 후드 업체고요. 주택 입주 물량 증가와 마감재 업체 실적 개선이 모멘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분양 물량 확대에 따른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로 사흘 동안 하락해 왔었지만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9%대 초반까지 급등했었고요. 이후에 5%대 중반의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5가지 종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도 특징주로 또 선정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츠 꼽아봤습니다. 이 회사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내 1위의 레인지 후드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건자재 관련된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건자재주를 외면할 단계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지 후드라든지 이 회사가 또 영위하고 있는 빌트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입주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수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다소간에 좀 분양 물량은 많았지만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는 흐름이었었는데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마감재에 대한 수요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분양 시장의 물량수가 44만 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30만 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상당히 큰 폭의 절대적인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것이 결국에는 2년 정도 후에 이 회사의 또 마감재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성장에 대한 이제 궤도에 좀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회사가 또 벽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 건설이라든지 이런 모회사와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효과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분양 물량도 늘어납니다만 최근에 보면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들어섰던 기억들 아실 겁니다. 그랬었던 그 주택이 이제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해당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는 데다가 초저금리 시대에 또 진입을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과 같은 B2C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하체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기술적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21선은 오늘 강하게 좀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손절 가격은 한 8,3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최근 유입되고 있는 연기금 매수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뭐 벽산이라던가 한샘, NX, 현대리바트 이런 건자재주들, 리모델링주들이 급격한 상승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아직 하츠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자, 이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숨가쁜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대형주 전략 내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뭐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시장 자체 분위기는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은 시장에 많이 보였던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관망 분위기가 짙다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팔고 보려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매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타이밍을 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현재 흐름인 관망 분위기로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2,00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역시나 이제 상한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러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관망을 하는 그러한 흐름 내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주체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 혹은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 그동안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종목에 대한 매수나 뭐 이제 매매는 굉장히 바람직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 흐름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단기적으로는 동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파악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수는 아직은 조정 국면에 있다. 2,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타격이 더 많았고 변동성이 더 컸던 종목들 역시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할까요? 네, 여전히 당분간 조심하셔야 될 듯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1, 2주 동안에는 적응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별로도 변동성 상당히 큰 하루였었습니다. 제가 봤었던 종목들은 장중에 20%대까지 갔었다가도 결국 후장에서 뭐 4, 5% 상승 정도까지 크게 밀리는 종목들도 대다수였기 때문에 섣불리 좀 쫓아가시는 대응 전략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집중시켰던 종목들보다는 기관들이 매수를 집중하거나 혹은 매도한 종목들이 훨씬 더 그 방향성을 장중에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좀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굳이 어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려면은 사실상은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추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당분간은 계속 뭐 적응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멘텀은 악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하게 오르고 과하게 빠졌다라는 느낌이 일정 부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안정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짧은 트레이딩 접근으로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시장에 대해서 좀 특히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중계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인트론바이오가 265% 수익률, 유니셈이 23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6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머슨 퍼시픽이 53%, 젠백스 테크놀로지는 33% 수익률 기록하면서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명예전당 탑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10%, 모두투어가 7.8%, 동원개발이 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 나우앤하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바디가 편입됐어야 하는데요. 10시 방송 소개 이후에 매수가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불발이 됐습니다. 워낙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죠. 인바디의 다음 편입 예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의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의 시각 확인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바이오와 음식료, IT 부품주 등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가격 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FOMC 등의 변동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이강혜 부장, FOMC 회의가 때문에 관망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호전주로 압축 대응하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원명 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 시장 상한가폭 확대 실시가 오늘 첫 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이 우려 반, 기대 반 전체적으로 함께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거래소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눈치 보기 장세 심리가 상당히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수와 종목들 움직임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주까지의 시장 흐름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점은 일단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실적 개선이나 재료를 부여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출주 대 내수주 내지는 대형주 대 중소형주 어떤 구도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내수주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세 흐름이 전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보시면 수출주 내에서도 물론 종목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 수출주나 대형주 내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 업종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역시 계속해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 업종,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일본 IT 부품 장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중소형주군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업종 종목 중심으로 이런 종목으로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원명 부장과 함께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핫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별난 종목 시간입니다. MG스탁 신학수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코스닥 종목부터. 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네. 종목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순위 즉 별에 대한 점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요. 여기에 또 주가에 대한 부분 킹스탁 종목들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까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킹스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갈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 제로 종목이나 별 1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 타석에 있는 그런 입장이처럼 모든 주식을 다 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한 단계 올려가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킹스탁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스탁 종목 변함은 없습니다. 두 종목이 그대로 있고요. 코론글로벌하고 키스트가 있는데요. 코론글로벌의 주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밀린 부분이 있고 1,400원씩이나 밀려서 주가가 좀 어눌하게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수익률은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현재의 위치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을 했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고 이번 주에 그 글로벌 이벤트 있죠. 그 부분만 좀 안정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거고요. 반등하는 그 위치에서 매도에 대한 가격, 그 가격을 잡아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론글로벌과 키스트 두 종목 모두 오늘 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요. 일단 두 종목 홀딩하는 것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자, 별 3종목은 빅솔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네, 빅솔론은 괜찮습니다. 네.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 뭐 수익률이야 빅솔론이 지금 23% 정도 돼서 다른 종목, 킹스탁 종목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제일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하락한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서 만들어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현금을 연말 정도에 뭐 기업을 M&A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규적인 투자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성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어넣은 종목이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빅솔론 잘 움직여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괜찮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제일 좋은 그 차트에 대한 부분은요,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빨간색 선을 약간 좀 옮겨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가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그래도 양봉을 세우면서 움직이고 있지요. 14,000원이 넘어가면은 주가에 대한 그 등급이 올라가서 킹스탁 종목을 한번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별 2종목에 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별 1종목으로 하향 조정이 네, 되면서 맞습니다. 별 2종목의 포트는 좀 비어 있고요. 네네. 별 1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2종목에 있었던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점수가 낮아졌어요. 적어도 5점 이상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 1종목으로 재차 편입을 했고요. 그래서 등급을 하향시켰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별 1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국전자금융, 비아트론, M게임, SGA,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꽉 차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빼놓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손절가나 이 부분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국전자금융이 움직임이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좀 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죠. 나이스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이나 아니면 기업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괜찮고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사업 부분이 바로 ATM기나 아니면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아트론은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 보인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M게임이 오늘 조금 좀 밀렸습니다. 사실상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 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돼 있어서 게임주에 대한 부분이 웹게임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 충분하게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E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약한
하지만은요, 바이러스 백신 패치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단은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홀딩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별 1종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별 0종목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별 0종목에는 3종목이 있는데요. 종목에 EM코리아와 현대건설, CJ 헬로비전 이렇게 3종목이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이 약간 좀 어눌한데요. 사실상 CJ 헬로비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6월 이후 7월달, 8월달 지나가면서 그 알프라고 그러거든요. 평균 단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단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가입자에 대한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과열 경쟁을 못하게끔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유선통신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들이 다 전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이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인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바닥을 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잠깐 가격에 대한 그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네. 주가는 좀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흘러내린 부분에서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낙폭 과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충분하게 그 쌍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 즉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3종목 홀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가격 추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CJ 헬로비전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별 0종목에 있는 것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종목들 개별 종목들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레포트나 이런 것들 증권사의 레포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우선주가 많이 있었고 한 3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 종목도 특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고세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오늘 첫 시행에 관련돼 있는 거죠.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적었습니다.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적어져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눌림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 주에는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이 없어질 거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스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FOMC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승하는 종목과 업종군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나 아니면은 그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를 선택을 했을 때 특히 신용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신용이 많지 않은 종목으로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한국의 그 증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현금 위주, 당연히 현금 위주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짧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짧게 단기적인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가 유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중국 소비재주, 그중에서도 관광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종목들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글쎄요, 사실상 그 메르스 관련된 부분에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카프로라는 제가 갖고 있는 카프로라는 킨스탁 종목도 좀 위축되고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행 관료주도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 풀릴 건가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메르스에 대한 확진자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제는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위축적이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갖고 있는 분들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하는 그 시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시점과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그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보적으로 보고 현금을 갖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짧게 매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광주,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제도가 또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한국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